BBS 뉴스와 사람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BBS 뉴스와 사람들 진행을 맡은 방송본부장 강동훈입니다. 지난 5월은 가족의 따뜻한 품 안을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6월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가와 민족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시다가 가신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와 사람들은 독특한 정치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특유한 느린 말투 그리고 소탈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난 25년 동안 농사일에 매진하다가 여의도 1번지로 들어오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농촌 발전과 환경 정책 등 풀뿌리 산업의 근간을 다지고 이제 대구 경북 발전의 기수가 되려고 자처하신 정치인이십니다. 오늘 뉴스와 사람들에는 국회 농민의 대표임을 자처하고 대구 경북 발전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경북 의성 출신의 김현권 의원은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한 뒤 고향 의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사과 농사를 짓고 한우를 키우는 농민으로 생활하면서 의성 한우협회장을 지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서 한우를 신고하며 소 키우는 국회의원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민주당 첫 여성 경북도 의원인 임미 의원은 김현권 의원의 부인으로 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과 함께 지역주의 타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BBS 불기방송 오랜만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처음 오신 겁니까? 처음 왔습니다. 아이고야. 자,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나레이션에서 소개를 예. 해드렸는데 이 김현권 의원 하면 참 소탈한 모습 또 이게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면은 정말 또 얼굴도 잘 생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회 20대 국회 들어서 너무 늦게 와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농업과 우리 그 자연 생태 환경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서 보다 맑은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현권 의원께서는 이제 소를 키우셨고 또 사과 농사도 지으셨어요. 예. 그러면 상임위는 농해수입니다. 예. 역시 예. 보통 그 농해수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바로 또 들어가셨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 도시정당이 됐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농촌 출신이 적고 네. 오히려 지금 야당은 농해수에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네. 민주당은 농해수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 현장 취재를 할 때 보면 농해수위가 사실은 소속 의원을 떠나서 당을 떠나서 그렇죠. 위원회 딱 들어가면 똘똘 뭉쳐지더라고요. 그 의원들끼리 뭉치지 보통 다른 소속 그 상임위는 네. 여야가 편을 갈라서 네. 싸우고 네. 뭐 극심한 그 대치도 하는데 네. 농해수위는 여야 구분 없이 그냥 한 당처럼 네.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네.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정부도 사실은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지만 예. 누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몰라요. 예. 예. 그러면서 협력할 건 잘 협력하고 예. 또 질타할 건 질타하고 그렇죠. 이게 사실 외교통상위원회 예. 여기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외통위도 그런 성격이 커야 되고요. 국방위도 또 그렇게 보고 예. 그런 부분들은
여야 구분 없이 합심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임위원회들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강효상 의원 사건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게 보면은 사실 그 영국이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출발 예. 지점이었다면 미국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예. 또는 같이 동반적인 민주적 그 행정을 같이 가는데 미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대통령에게 지지 선언을 해주고 예.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예. 봤어요. 이런 최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그래도 우리 외교 분야에 오래 종사하셨던 보수 쪽에 외교관 출신 분들이 바른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는 그분들의 기계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네. 했고요. 네.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거는 국회의원도 개인은 얼마든지 어느 순간 잘못할 수 있어요. 네. 강효상 의원의 그 행위가 일탈 행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개인도 잘못한 순간을 바로 깨우치고 고쳐야 하지만 네. 정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엄격해야 되거든요. 개인은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한 것이 뻔한 사실인데 정당이 그것을 감싸고 변호하고 정당 전체가 그렇게 간다라는 거는 그것은 제1야당으로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징후가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예. 지금 현재 제1야당이 지금 밖에서 예, 소위 집- 말하는 장애 투쟁을 하고 집 있습니다. 나갔죠. 참 현안 문제는 많은데 예. 자 이번 주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건지 아니면 국회 민심을 밖에서 좀 듣고 와야 되겠다라는 예.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김영권 의원께서 소속돼 있는 게 여당 아닙니까? 예.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일단 장애투쟁 즉 집을 나갔지만 집을 다시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묘수가 없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여당이 앞장서서 아무리 집 나간 야당이라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분들이 민생 투어를 제대로 했다면 빠르게 국회로 복귀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야당에서 계속 강한 발언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메시지 그 북한의 김정은도 굉장히 강한 발언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빨리 협상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이 곧 협상이 이루어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여야 협치가 잘 돼 있는 농해수 소속 의원들끼리 좀 뭉쳐가지고 좀 들어와라 이런 어떤 제스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거는 상임위가 원내의 지도부로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아직 국회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원내의 결정은 원내의 결정이고 상임위는 거의 그 결정에 따라가는 형태라서 상임위에서 움직이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아무튼 뭐 예.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예. 그게 사실은 국회라는 것이 상임위는 뭐 상시 운영에 그렇죠. 대한 늘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그게 어떤 원내 정파 싸움에서 하다 보면 상임위 활동이 그냥 중지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가는 모습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는 항상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또 원내 대표들끼리 또 이렇게 협상하고 또 싸울 건 싸우고 이렇게 가면은 국회가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전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의원님들 활동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소개를 할 때 보니까 전공이 천문학과예요. 예. 그런 질문 많이 받을게요. 천문학과 출신이 흔히 말하는 항공 우주라든지 이쪽 그 어떤 과학적 분야에 진출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을 텐데. 저희 세대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대학을 진학을 했지만
학교 다니는 과정에 공부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졸업도 겨우 했고요. 네. 실제 이제 요즘 야당에서 뭐 좌파 독재니 독재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이렇게 그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진짜 그 당시에 이제 반독재 투쟁을 한다고 청춘을 태우다 보니까 실제 하고 싶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는데 요즘 어떻게 된 게 레드 카페 뒤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예. 그런 느낌이 있고요. 유니폼이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예. 진짜 그두그러니까 당 대표님하고 원내 대표님하고 두 분 다 그 예. 시절에 독재에 대해서 싸우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분들이죠. 예. 그런데 진짜 독재에 대해서 싸우는 거는 잡혀갈 그러니까 진짜 눈앞에 잡혀가는 상황들을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런 위험 부담 진짜 내가 잡혀가면 살아서 하나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늘 안고 참 내가 그래도 이걸 피할 수는 없지 하는 생각에 하는 거였는데 좀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등 아하, 예. 예, 유알 협상. 예, 유알 협상 등 그러니까 굉장히 농업에 대한 이렇게 개방 압력들이 강해서 앞으로 농업은 망하는 산업이다. 농업의 미래는 없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일찍이 서울에 와서 공부는 했습니다만 부모님들 다 농사 지어서 저를 이제 키워준 사람인데 우리 농업의 미래가 이렇게 망해간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 직접 농촌에 가서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배운 사람들이랑 다 서울 살면은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을 좀 대한민국 가장 그 유망한 대학을 보내면서 또 천문학과를 보냈으니까 꿈꾸는 이상이 많을 텐데 거꾸로 향토 장학금을 받아본 김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과 농사 짓고 그 시골에서 하시는 그 어머니 아버님을 그 고생을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 기껏 공부시켜놨더니 그렇죠. 농사지로 내려오냐고. 예. 자, 그런 분이 이제 어찌됐든 또 20여 년간 농사를 지으시다가 또 농민의 권익, 그다음에 농민들의 어떤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국회로 입성했다고 보는데, 자, 지금 그 소속돼 있는 그 지역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구 경북입니다. 예, 거기 현역도 국회의원이시고 예.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구미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대구 경북 출신인데 특히 경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본 적이 없죠. 언제 배출했나 할 정도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구미을에 지금 터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부인이신 그 임미애 도의원도 같이 이불을 사용하는 분이라면서요. 아, 예, 같이 삽니다, 둘이. 예. 그 독특한 건데 이제 어때 두 분이 어떻게 만남이 어떻게 되셨나요? 처음에 연인 관계. 아, 제가 그 88년도 8.15 특사로 출소를 했어요. 감옥에 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라는 민가협, 굉장히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열심히 했던 단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소를 하게 하고 그럼 이제 그 단체에 보통 인사를 가요. 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발광하는 여인. 그냥 필이 그 순간 꼽혀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91년도에 결혼했나요? 거의 30여 년 이상. 그러니까
내려가서 결혼을 했으니까 예, 신혼생활을 의성에서 시작했으니까. 자, 의정 활동은 이제 여의도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또 경북도에서 의정 활동도 임의원도 계신데 예. 정치는 누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정치적인 자질은 저보다가 네. 제 집사람인 임미애 의원이 월등합니다. 아하.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늘 방송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와 관련돼서 저에게 이렇게 좀 장점이 보인다면 네. 그것은 제가 임미애 의원과 오래 살면서 터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이 자리에 한번 오셔가 했더니 예. 이후 여사를 평가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요? 자, 다시 이제 현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뭐 통계도 그렇고 또 우리 국제 경제 관련 기구도 예. 우리 한국 경제를 굉장히 정말 좀 전망을 조금 희미한 안개 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많이 어렵죠. 예.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구미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어, 괜찮은 곳인데. 구미는 그 50년 국가 산단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예. 것이고요. 전자 특히 전기 전자 부분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예. 영화를 누리다가 네. 굉장히 구미가 잘 나갔었거든요. 진짜 빚값 번쩍 잘 나갔었는데 예. 그런데 삼성도 그리고 LG도 네. 파주로 떠나가고 예.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단의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지금 지역에 가보면 공단도 매우 썰렁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상가도 굉장히 이렇게 한적한.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목도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산, 예. 또 뭐 울산, 뭐 최근 들어 나오는 뭐 몇 군데 예. 산업화 단지가 침체기 예. 있다. 근데 구미도 거기 같이. 그렇죠. 대한민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위기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노사가 잘 상생 협력해서 예. 요즘 또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뭐 이건 뭐 한 문제 갖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다 외국으로 나가고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 미얀마까지 가는데 그렇다면 지역에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또 아이디어라든지 예. 이런 게인데 과거 얼마 전 이야기지만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구미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구미형 일자리가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요인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건 네. 높아지게 마련이고요. 그것은 임금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함과 더불어 임금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인데 그러면 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지면 그에 걸맞는 기술의 향상, 네. 산업 구조의 고도화 네. 이런 게 함께 따라줘야 그래야 또 산업이 진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과정에서 임금의 상승은 이루어지면서 네. 구조개혁에 늦어진 거죠. 네. 제때 구조개혁, 산업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기술력을 함양한 산업 쪽으로 끊임없이 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국내 일자리 숫자는 줄어들고 이것이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파악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오랜 동안 이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노동자와 기업 이런 갈등 요소들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계속 대립과 갈등만으로 가버리면 네. 해결 방안을 못 찾는 거죠. 네. 그런데 지난번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이제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노력들을 지역 사회가 중심이 돼서 오랜 기간 논의를 했고 그 타결의 결과로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타협 네. 이 힘을 쌓아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것을 착안해서 이제 구미형 일자리도 새롭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기업과 상당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구미형 일자리 하면 딱 어떤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강규형 일자리 하면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준다는데 구미형 일자리 딱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미형 일자리는요. 예. 전기 배터리 분야를 내용으로 예. 합니다. 아하.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예. 에너지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 차로 다 전환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친환경 차가 수소차 아니면 전기차로 네, 가는 건데 네. 거기에서 핵심이 전기 배터리고 예. 앞으로 모든 전자 제품에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것에 전기 배터리가 다 들어가는 거기 네.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전기 배터리가 가장 첨예한 산업 분야고 네. 모두가 여기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이 전기 배터리 하고 있는 업체가 크게 세 개인데 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네. 삼성 SDI 요 세 개거든요. 네. 이 세 개가 거의 다 해외 공장을 통해서 음. 생산을 하는 게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미형 일자리라는 논의를 통해서 네. 국내에 네. 투자를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광주는 임금 삭감형 논의였는데 네. 구미형 일자리는 임금 삭감형이 아니라 네. 정주 여건 지원형으로 아하. 논의되고 있어서 네. 노동자들의 저항도 네. 그러니까 정주 여건을 지원해 네. 주는 거니까 네. 뭐 교육이나 문화나 네, 체육 네. 이런 부분을 그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임금을 안 깎으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노조와 얘기도 훨씬 더 네. 그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네.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촉을 해보니까 노조 이런 대표 노동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신가요? 구미 경제 특히 구미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의 경제가 네. 보편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미의 그 노조 측 대표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네. 대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자기네들도 절대적으로 원한다, 네. 환영한다. 네. 그리고 얼마든지 원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네. 맞춰 나갈 의지가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고맙죠. 예. 사실 그럼 이제 이 구미형 일자리가 이제 타결이 되고 예. 또 정리가 되면 좀 침체기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이니까 연간 산업도 같이 예, 바로 거두면 될 연관됩니다.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대구, 구미, 포항, 영천, 경산 이게 이제 대구 경북의 이 남부권 벨트의 경제권인데요. 예. 주로 제조업이에요. 예. 대구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산업이 많고 네. 포항 철강 쪽도 다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미에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배터리 분야가 네. 구미에 장착이 된다면 네.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 네.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자동차도 전기 배터리 위주로 나가면 네. 자동차 부품도 굉장히 변화하게 되거든요. 네. 그 자동차업에 종사하던 제조업들은 업종 전환을 해도 또 결국은 자동차업과 연관된 쪽에 업종 전환을 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네. 경험이 거기 네,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현재 그 내연 기관이 앞으로 이제 그 생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그럼 기존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이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과 연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네. 많이 일어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면 내연기관이라면 일반 휘발유 가솔린으로 만든 그렇죠.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동차 그 주 엔진이 예, 예. 이제는 전기로 전기나 생산하는. 수소로 바뀌게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관련 어떤 그 피스톤 만드는 업체라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은 다 이제 사실은 업종 전환을 할 업종 수밖에 전환 없는. 해야죠. 네. 예. 그게 이제 구미를 중심으로 예. 파생되는 예, 네, 예. 그런 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남 사천 같으면 항공 관련이고 그렇죠. 예. 구미 같으면 이제 전자, 수소전지, 전자판 뭐 이런 걸로. 예.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구미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자의 상징이었고 거기에 보면 또 이 산 이름도 금오산인가요? 금오산. 네. 예. 그리고 거기에 금오산 이름을 빌려서 만든 공고가 금오공고고. 예, 금호 공대도 예, 있고. 공대도 있고. 예. 사실 전자의 생산, 산학협력 그리고 인재를 길러내는 그 구미였잖아요. 예. 그 구미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좀 주변 그 경제 상황으로 어려운데 아무튼 구미형 일자리가 예. 이제 새롭게 되면 구미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죠. 그것도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기 배터리 분야를 네. 구미형 일자리로 거기 5공단에 안착을 시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공단이라는 건 1공단, 2공단, 3공단 예. 다 5공단 그러니까 이제 조성한 겁니까? 그 굉장히 큰 공단을 예. 부지 조성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공단이 비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논의만 빨리 매듭이 지어지면 이미 기반 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전기 배터리가 작년에 수주받은 물량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기업의 입장에서도 빨리 생산 체계를 갖춰야 할 그런 사정입니다. 예. 이제 구미를 하니까 또 그쪽에 보면 또 우리 전통 사찰도 많을 텐데 예. 그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사찰 좀 다녀오셨습니까? 많이 가봤죠. 예. 그 중에 뭐 우리가 구미하면 또 유명한 전통 사찰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소개할 만한 사찰이 있다면 도리사요. 도리사요. 도리사 유명한 그 도계면에 있는 사찰인데요. 아, 예. 신라 불교의 초전지로 알려져 있고 예. 예, 거기 이제 아도화상이 아도화상께서 아도화상이, 주수가시네. 상당히 그 전통 있는 사찰이네요. 그리고 도리사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저기다 절을 지어라 해서 네. 그래서 거기가 직지사 지었다는 예. 여러 가지로 이번에 그 직지사, 은혜사 뭐 여러 가지 있는 그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직지사가 가르쳤다. 그래서 그 아도하상께서 했다 해서 직지사. 그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도리사의 그 지역구에 있네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옆에도 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그 의성하면 또 사과잖아요. 그렇죠. 사과도 하고 마늘. 흑마늘 뭐 이런 흑마늘, 것들. 예. 거기서 이제 사과 농사도 지으시고 또 한우 했는데 그 한우 또 그 먹이 의성 한우 협회장 그렇죠. 그, 제가 소 키우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농협의 무슨 이렇게 단위조합 그런 협회 이런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는 축협이라고 그러니까 축산 관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있고요. 한우협회는 그냥 생산자 조직으로 만들어진 사단법인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 이제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그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파동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농민들한테 아픔을 주는 소고기 관련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제가 2009년도부터 한우협회장을 맡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역 파동이 그때 이제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가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한우협회장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방역하느라고 겨울에 엄청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픈 뭐 살처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이 한우라는 것도 엄청난 경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융자 뭐 그에 따르는 농민들의 어떤 그 정말 고기값이 오를 때는 좋은데 또 현지 생산지가하고도 틀리가서 오히려 국민들의 눈이 좀 잘못되게 평가했을 때 나름대로 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고요. 실제 이제 지금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우값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농가의 이득도 물론 보장되어야 되지만 이 좋은 소고기가 우리 국민들이 보다 싼 가격에 많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비싼 가격이어서 좀 이렇게 송구한 마음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직거래나 또 이렇게 그 고품질 한우를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모색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했던 게 어쨌든 소비자가 좀 좋은 적정한 가격으로 좀 좋은 질의 뭐 A 플러스나요? A1 그런 그 고기를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항상 지적된 게 유통입니다. 그렇죠. 유통의 단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이제 나들 있는데 실제 가서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걸 조정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실제로 유통 비용은 비싸고요. 유통 과정이라는 것은 또 다 사람들이 그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지에서 배추가 200원 하는데
도매 시장에 오면 1,000원 한다, 2,000원 예, 한다. 예. 그래서 이거 도둑놈들 이렇게 해서 가서 들여다 보면은 단계마다 도둑놈은 실제로 없거든요. 그게 이제 예.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를 줄이고 어떻게든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는 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나 행정이 함께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한우도 그런 점에서 공급망을 단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인미의원이 계시니까 예. 지역의 현안 문제는 수시로 같이 하고 또 같이 어떤 입법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은 되겠어요. 아, 그렇죠. 그 점은 네. 이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고 아내가 도의원이고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네. 그래요. 예. 근데 저희는 그런 장점이 많죠. 그러니까 아내는 국가 정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는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저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입법이나 정책을 만들었을 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 점에는 서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느릿느릿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소화와 관련된 띠가 그건 아니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근데 시골 살다가 보면 그래요. 예. 예. 그게 아마 이제 여유 한 벌 천천히 갖는 예. 그런 여유로움 속에 또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상당히 스피디한 정책이라든지 이걸 우리 지금 김영곤 의원님의 그 말씀하신 것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저는 20몇 년을 농사를 지었지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손을 보니까 말이죠. 농사를 지은 손이 많네요. 보통 우리 국회의원들 하시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하다 보는데 아직도 이 손에 그 일에 그 뭐라 그러죠? 이 손으로 하는 뭐 어른들이 보시면 이게 매듭이요. 예. 한번 굵어지면 이거는 적어지지 않아요. 예. 예. 이렇게 손바닥은 좀 더 보드라질 수 있어도 예. 이 손의 이 마디는 안 가늘어져요. 예. 그러면 의정 활동 안 할 때는 내려가서도 결국 또 소아와 함께 또 생활을 하십니까? 간혹 가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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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아내하고 둘 다 이제 의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해서 예. 맡겨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주 가봅니다. 시간 되는 대로. 예. 사실 설하면 저희 불교하고도 인연이 많거든요.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우화를 할 때 예. 시무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인도도 소에 대한 그 어떤 애우라든지 그래서 소를 키우는 분들은 뭔가가 이렇게 보면은 그 불교하고 뭔가 전생이든 현생이든 좀 인연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김영건 의원 얼굴에서도 보면은 다 그런 걸 보이시는데 고맙습니다. 부모님들 다 살아 계시나요? 안 계십니다. 아, 예. 그러면 아직 의정 활동 한 거 보시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못 보셨습니다. 예. 부모님 참 그리우시겠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커지고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세대가 연결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내 가슴 속에 우리 아버지 계신다 싶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사람의 그러니까 신사가 만들어지는데 3대가 걸린다. 예. 그게 이제 저를 만든 것은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물론 이제 어머니, 할머니를 포함해서 이런 과정에서 오늘 내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생각하면은 저도 나중에 우리 애들의 가슴 한쪽에 이렇게 깃들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짜릿합니다. 일단 이렇게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금 어느덧 이제 다 인사를 정리해야 할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청취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불교 방송이니까요. 원래 그
자비와 평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내 마음속의 자비와 온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을 함께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쁜 의정 활동 그리고 이번 연찬회 끝나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호국 보훈의 달이 시작되는 6월의 첫 이제 일요일입니다. 6.25가 있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우리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하신 모든 열사들이 바라는 그 후손이 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